2025년은 개띠에게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을사년의 사화는 개띠의 술토와 충돌하며 감정 기복과 환경의 변동을 일으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관계와 일에서 갈등이나 전환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이동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조직 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직이나 사업 확장도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이라면 감정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고, 혼자라면 과거 인연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기복이 큽니다. 뜻밖의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투자 기회가 온다면 짧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인 투자나 무리한 확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개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와 정리입니다. 움직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이 오히려 운을 트는 길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띠입니다. 개띠와 용띠는 사주에서 대표적인 충 관계로 술진충이라 불립니다. 이는 음양과 오행의 균형이 무너지며 강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조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격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중심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질 경우 의견 충돌이 잦고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관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들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동업이나 결혼과 같은 긴밀한 관계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양띠입니다. 개띠와 양띠는 사주상형 관계에 해당합니다. 미술형은 감정을 내면에 억누르고 참고 견디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둘 다 토의 기운을 지녔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유사성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더 예민하게 인식하고 정서적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강하며, 한쪽이 지속적으로 참거나 양보하게 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깊은 인연을 맺기보다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개띠와 뱀띠는 사주상 해원지간이라 하여 전생 또는 과거 인연에서 매듭짓지 못한 감정이 이어지는 관계로 해석됩니다. 이 조합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인연입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는 집착, 기대, 실망이 반복되며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끊고 싶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인연이 되기도 하며, 서로가 성숙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이번엔 개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개띠와 말띠는 사주상에서 오수랍이라고 하여 불과 흙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오화가 술토를 생하게 되며, 이는 개띠에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안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 띠는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협력과 배려를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성향이 있으며, 말띠는 추진력과 열정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이나 감정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구조를 이룹니다. 장기적으로 함께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혼사업 파트너 등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궁합입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개띠와 호랑이띠는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삼합 구조인 인호술 삼합 중 하나로 묶입니다. 삼합은 오행의 조화를 통해 강한 기운을 형성하는 관계로, 이 경우에는 화의 기운으로 합쳐지며 큰 시너지를 만듭니다. 개띠와 호랑이띠는 모두 의리, 정의감, 리더십을 중시하는 기질이 있어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함께 있을 때 기운이 상승하고 큰 일을 함께 도모하거나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감정적인 코드도 잘 맞는 편이어서 연애나 친구 관계, 공동 프로젝트 등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기 좋은 인연입니다. 세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개띠와 돼지띠는 사주에서 해수랍이라는 관계로 서로 다른 성향을 지녔음에도 부드럽게 섞이고 안정을 주는 궁합으로 평가됩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 개띠는 토의 기운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수는 토를 극하지만 해수랍은 이 상극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 서로에게 치유와 편안함을 제공해주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띠가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반면 돼지띠는 감성적이고 포용력이 있어 실용과 감성의 균형이 잘 맞는 관계가 됩니다. 결혼 생활이나 일상 파트너로서 특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4월 말 개띠의 금전운을 높여주고 돈을 가져다주는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호환석 팔찌를 소개드릴 때마다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보석으로 자신감과 결단력을 키워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2주 동안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4월 말 개띠의 금전운을 높여주고 돈을 가져다주는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사주, 오행 중 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개띠는 지지로 술에 해당하며 오행상 토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사주에서 토는 불의 기운을 통해 생되므로 불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개띠에게는 돈과 성취가 따르는 구조가 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연간과 월간 모두 강한 화의 기운을 품고 있고 특히 4월 말은 사화의 영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불의 흐름이 강해지는 때의 숫자 9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개띠에게 뜻밖의 수익, 거래 성사, 투자 회수 등 직접적인 재물운을 자극해줍니다. 이 숫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금전과 관련된 결정이 있을 때 숫자 9를 활용하면 그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2입니다. 숫자 2는 수의 기운을 지닌 숫자로 외윤의 강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는 토를 극하지만 사주에서 극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의 흐름에서는 지나치게 확장된 화의 기운을 수가 조절해 줌으로써 금전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4월 말은 화의 기운이 극도로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숫자 2의 차분하고 냉정한 기운이 개띠에게 현명한 소비, 손실 방지, 전략적 선택을 유도합니다. 이 숫자는 특히 현금을 묶거나 지출을 조절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며 조용히 불어나는 금전, 즉 예적금, 정기수익, 반복 매출 등 안정적 재물운을 후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조바심이 있을 때 이 숫자를 가까이 하면 내면적으로도 여유와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숫자 7입니다. 숫자 7은 오행상 금의 속성을 지니며 사주상 금은 토로부터 생되는 에너지입니다. 즉, 개띠가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이 가장 명확하게 실체화되고 결과로 드러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4월 말은 불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로 토를 자극해 움직이게 만들고 그 결과로 금이 생성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때 숫자 7은 금전적으로는 성과, 수익, 실물 자산의 증가 또는 도움을 주는 귀인의 등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상품, 실물 재산과 관련된 흐름에서 강하게 작용하며 숫자 7을 활용한 날이나 금액, 번호는 돈이 모이고 남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좋은 기운을 가집니다. 이 숫자는 개띠에게 있어 결실과 보상, 실속을 의미하며 단기 이익보다는 확실하게 남는 수익을 후원합니다. 이어서 개띠에게 좋은 색깔입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개띠는 지지에서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는 중심, 균형, 안정, 신뢰를 상징하며 이에 해당하는 색이 바로 노란색과 베이지색입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토의 색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 운세를 안정시키고 중심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개띠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향이 강한데 노란 계열의 색상은
이 특성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또한 재물의 토대와 관련된 운을 끌어오는 효과도 있어 부동산, 계약, 협상 등 실질적 이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 면접, 계약 등에서 노란색 또는 베이지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자신감을 더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입니다. 토는 사주 오행상 불에 의해 생되는 기운입니다. 즉, 개띠에게 불의 기운은 에너지를 주고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붉은색, 주황색, 자주색 등은 바로 이화 계열의 대표 색상으로 개띠가 기운이 떨어지거나 중요한 기회를 앞두었을 때 활용하면 매우 좋은 색상입니다. 이 색깔들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작용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연, 설득력, 외향적 에너지도 함께 북돋아줍니다. 특히 연애운, 영업운, 대인관계운이 약할 때는 화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지갑은 오래전부터 재물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개띠에게는 실제로도 돈의 흐름을 자극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흰색입니다. 토의 기운은 금을 생하는 작용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이 구조를 통해 노력의 결과물, 성취,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흰색과 은색은 개띠에게 있어 결실의 색으로 작용합니다. 이 색은 개띠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기 원하는 시점, 즉 시험, 마감, 목표 달성, 승진, 투자 회수 등의 시기에 적합합니다. 사주적으로도 금은 재물, 판단력, 직관, 기술을 의미하므로 흰색, 은색은 개띠의 내면에 있는 분석력과 실행력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깔끔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도 함께 전달되어 계약 체결, 설득, 발표와 같은 활동에도 매우 유리한 색입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할 때 이 계열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면 신뢰도와 깔끔한 인상을 주는 효과도 큽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